국민 라디오 알렉산데르 쇠데르베리 지음, 이원열 옮김, 김용민 각색, 임대웅 연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악명 높은 연인 제8회. 이 드라마는 북로드 협찬으로 꾸밉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그는 계속 담배를 피울 뿐 그녀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눈을 맞추려고 했다. 그가 돌아봤다. 소피는 다시 사진들을 봤다. 엑토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뭔가요? 헥토르는 몸을 숙여 두 번째 앨범을 잡고는 그의 8살 때의 사진을 가리켰다. 똑바로 서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는 특별할 것 없는 사진이었다. 그는 입꼬리에 문 담배로 사진을 가리켰다. 왜 이 사진이 좋아요? 한때 소년이었던 자신만큼 남자가 좋아하는 건 없죠. 소피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에겐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가 끌렸던 것, 무시하려고, 보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녀가 엑토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쭉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솔직했다. 거짓말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데 재능이 없는 것 같았다. 그에겐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그의 그런 면이 좋았다. 그는 솔직하고 개방적이고 진실했다. 그녀가 굉장히 높이 사는 자질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개방적이고 솔직하고 진실하며 사람을 죽인다.
나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우린 친구인가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린 성인이에요. 네. 하지만 당신은 확신이 없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은 어느 날에는 다정하다가 갑자기 거리를 두고 차가워져서 날 밀어내요. 마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모험을 찾고 있나요? 그냥 시간을 때울 방법을 찾는 건가요? 삶이 지루한가요, 소피?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가 질문을 더 던질 것 같았다. 소피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멈추려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액토르는 부드럽게 키스에 반응했지만 깊이 빠지지 않으려 몸을 뒤로 빼고는 그녀를 더 유심히 살폈다. 키스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도를 눈치챈 것만 같았다. 그와 동시에 무언가 관련 있는 복잡한 일을 이해하려는 듯했다. 돌아갈까요? 나한테는 아들이 있어요. 만날 순 없어요. 난 만나고 싶지만 아이의 엄마가 못 만나게 해요. 못 본 지 10년이나 됐어요. 소피는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이름이 뭐예요? 로테르 마누엘 티데만. 엄마 성을 땄어요. 16살이고 베를린에 살아요. 이제 당신은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게 된 거예요, 소피. 소피는 그런데 알고 싶은 게 더 많았다. 해는 그렇게 저물었다. 구닐라는 칼라베겐 중심부의 작은 공원을 걷고 있었다. 잠깐 걷거나 개를 산책시키기 좋은 곳이었다. 날씨는 더웠고 바람은 뜨뜻했다. 몇 분 후 소피가 걸어 나왔다. 구닐라는 소피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걸어갔다. 잠시 후 구닐라는 질문하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액토르 주위의 사람들, 그들의 이름과 역할, 그들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까지. 소피, 당신 협력에 항상 경의를 표해요. 오늘은 이쯤 하시죠. 아니요. 액토르와 관련해서는... 그건... 액토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자 소피는 액토르를 모르는 것처럼 구닐라에게 아주 조금만 이야기했다. 방금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소리 없는 신뢰를 깨고 싶지 않았다. 전 일하면서 액토르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봤어요. 느긋하고 매력적이다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정반대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쳐놓고. 구닐라는 알고 있었다. 그에게 말려들지 말아요, 소피. 라르스의 독백이다. 기분이 더러웠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닐라는 계속 연락이 없다. 지난번 만남 이후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 난 바보같이 굴었다는 생각에 자기가 했던 말을 다 취소하고 사과하고 이를 만회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게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만 같았다. 구닐라에게 한 이야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촉발됐다. 그는 밤마다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였다. 땀이 그랬고 답이 없는 생각이 그랬고 창문으로 보이는 가로등이 그를 잠들 수 없게 만들었다. 그의 감정은 분노와 수치, 격분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사이를 오갔다.
9시가 막 지난 시각, 소피의 집으로 가는 라르스의 얼굴은 뜨거웠고 시야는 터널처럼 좁았다. 라르스는 소피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을 수 있는 장소를 8군데 점 찍어두고 관심을 끌지 않도록 장소를 바꿔가며 사용했다. 전부 빌라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그는 4번째 장소에 차를 세웠다. 아니, 여기가 3번째던가. 시동을 끄고 헤드폰을 쓰고 귀를 기울였다. 집안은 조용했다. 그는 정적 속에서 소피를 찾으려고 해봤다. 소피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걸까? 알약을 몇 개 더 삼키니 세상이 더 곤죽 같아졌다. 발소리잖아. 그러면 부엌으로 가겠군. 소리가 안 나잖아. 그렇다면 나간 걸까? 라르스는 시동을 켜고 소피의 집 쪽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의 토요타 랜드크루저가 라르스를 향해 내리막길을 내려왔다. 그는 언덕 꼭대기에서 차를 돌렸다. 약에 취했나? 어디로 간 거지? 알 수가 없는데. 너무 가까이 가지 않되 놓칠 정도로 멀어지지는 않으려고 무지 애를 썼다. 최소한 저녁 시간에 시내로 들어가는 차가 많지 않다는 것은 도움이 됐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만난다. 액토르가 소피를 마중 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뺨에 키스하고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액토르는 소피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액토르는 누군가와 손을 잡았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옌스였다. 밖에 소피를 두고 소피의 옛 애인과 현재 애인이 만나고 있다. 두 사람은 상대와 소피의 인연을 전혀 모르는 터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옌스예요. 배했던 사람입니다. 이 친구에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실은 그건 우리 문제기도 합니다. 잘 됐군. 이엔스와 우리 문제를 같이 풀 수 있을 테니 말이야. 그런데 정확히 어떤 문제지? 옌스는 그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하는 중간중간에 액토르는 아론을 쳐다봤다. 아론은 가끔씩 이야기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옌스가 이야기를 마치자 액토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우리가 당신 물건을 찾아준다면 현금으로 보답해도 되고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줘도 돼. 만약 실패한다면? 우린 언제나 성공해. 만나서 반가웠네. 자, 이제는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숙녀분과 저녁을 먹어야겠어. 그분이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옌스는 그가 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액토르가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문이 확 열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누군가가 뛰어들어왔다. 미하일이었다. 배 위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벌였던 그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아수라장이 됐다. 미하일은 곧장 아론에게 달려들었다. 빠르고 능숙한 솜씨였다. 옌스는 본능적으로 덩치가 작은 남자에게 덤벼들었다. 머리로 세게 들이받은 다음 주먹을 마구 날려서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아론을 상대하고 난 미하일이 뒤에서 덮쳤다. 옌스의 머리 옆에 강한 발차기가 날아들어 옌스는 균형을 잃었다. 겨우 몸을 돌리고 일어나 주먹을 한번 날렸지만 미하일이 망원 조준기로 그의 머리를 빠르고 세게 마구 후려쳤다. 옌스는 공격을 막으려다 의식을 잃었다. 옌스? 옌스, 내 말 들려? 소피? 뇌진탕 증세가 있었어. 그 사단이 나고 얼마 안 지났다. 옌스는 소피를 보았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상황 전부가 너무나도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그들 뒤에서 문이 열리더니 아론이 들어왔다. 찢어진 눈썹에서 피가 말라가고 있었고 뺨과 오른쪽 눈에는 멍이 들었다. 그는 집중하는 행위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갑시다. 지금? 옌스, 지금 우린 네 도움이 필요해. 놈들이 엑토르를 데려갔는데 GPS로 추적할 수가 있어. 무기 가진 거 있어? 그들은 차에 뛰어들었다. 아론은 앞에, 옌스는 뒤에 탔다. 차는 달려나갔다. 고속도로를 타요. 북쪽으로. 알렉산데르 쇠데르베리 지음, 이원열 옮김, 김용민 각색, 임대웅 연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악명 높은 연인. 이 내용은 소설 악명 높은 연인을 드라마화한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북로드 협찬이었습니다. 라디오 소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